다음은 잉여 슬러지 발생량 계산입니다. 하수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 중에 녹아있는 유기물이 미생물 슬러지, 즉 잉여 슬러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데,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 즉 부하량은 첫 번째 AQS0-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은 들어오는 하수 중에 유기물, 즉 유기물 중에서도 미생물로 전환되는 유기물 양을 말하고, 이 중에 A만큼의 비율로 슬러지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BQSSS입니다. 이는 들어오는 하수 중에 SS, 즉 부유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양을 말합니다. 부유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유기물은 대부분 미생물에 의해 섭취되기보다는 그대로 2차 침전지에 가라앉아서 잉여 슬러지화 됩니다. 즉 이 들어오는 부유물질량의 B만큼의 비율로 잉여 슬러지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CVX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이 양은 무슨 양이냐면 미생물 농도 곱하기 포기조의 최적인데, 이 양이 곧 미생물의 총량입니다. 총량이 C의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뜻인데, 이 C를 내생호흡에 의한 감량 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화 비율을 말합니다. 식에서 A 값은 보통 0.4 내지 0.6, B 값은 0.9 내지 1.0, 그리고 C 값은 Day-1승 차원을 갖는 값인데, 보통 활성 슬러지법에서는 0.03 내지 0.05 정도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식에서 Q로 묶어내고 이 V분의 Q를 SRT로 표시한다면 아래 식처럼 Q로 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글의 202쪽에 예제 4.3은 잉여 슬러지 발생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1차 침전지로부터 포기조로 하루 10,000입방미터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는 120mg/L, SS는 80mg/L입니다. 또 포기조의 최적이 2,500입방미터이고 포기조의 mLSS가 2,400mg/L입니다. 이 경우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으로 포기조로 유입되는 SS는 2차 침전지에서 전부, 즉 100% 침전된다고 가정하였고, BOD 제거율은 90%이고 잉여 슬러지 농도가 8,000mg/L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책에 풀이가 들어있는데 아쉽게도 오타가 있어서 수정해야 합니다. 아래 풀이 과정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어진 식에서 A, B, C 값을 정해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 이내에서 A 값으로 0.5, B 값으로 0.95, C 값으로 0.04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잉여 슬러지 발생량 QWXW는 공식과 같이 AQS0 더하기 BQSSS CVX입니다. 첫 번째는 유기물이 미생물로 전환된 양인데, 식에서 보면 먼저 들어오는 BOD, 이 양의 90%가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즉 들어오는 BOD의 90%가 미생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0.9 곱하기 하고, 그 다음 BOD가 미생물로 전환될 때 전환 비율 A 값을 0.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0.5를 곱하고 유량 10,000, 다음 농도 120을 곱하고 단위를 kg/day로 환산하기 위해서 질량, 그 다음에 부피 단위 환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유물질입니다. 1차 침전지에서 넘어오는 SS가 80인데 이 양이 전부 침전지에서 잉여 슬러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값이 0.95라는 뜻은 5%만 분해되어 없어지고 95%가 모두 슬러지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0.95 곱하기 10,000 곱하기 80mg/L, 다음 밀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밑에 3승을 리터로 환산하는 값입니다. 세 번째, 자산화 비율인데 C값이 0.04입니다. 즉 하루에 4%씩 미생물이 스스로 자산화되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보기 전에 미생물 총량은 VX하여 2,500입방미터 그리고 2,400mg/L 하면 잉여 슬러지 발생량은 540 더하기 760 마이너스 240 하여 하루 1,060kg/day로 잉여 슬러지가 발생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바로
유기물에서 미생물로 전환된 양. 두 번째가 부유물로 유입되어 그대로 2차 침전지에 가라앉은 양. 세 번째가 포기조 내에서 내생호흡, 즉 자산화에 의해서 스스로 감소하는 양. 이렇게 계산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잉여 슬러지 농도가 8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량은 유량 곱하기 농도이므로 발생량 QW는 부하량을 농도로 나눈 값이고 계산하면 1060kg/day 나누기 8000mg/L입니다. 이 질량을 환산하기 위해 1kg이 10의 6승 mg을 곱해주고 그 다음 부피 차원도 1立方m 나누기 10의 3승 L를 곱해주면 발생량 QW는 하루 133立方m가 됩니다. 즉 이 시스템에서 매일 하루 10,000톤의 하수가 처리되면서 동시에 잉여 슬러지로는 매일 133톤의 슬러지가 8000mg/L 농도로 매일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슬러지의 침강성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은 포기조와 2차 침전지로 구성됩니다. 2차 침전지는 혼합액을 중력으로 침전 분리하여 슬러지를 반송하고 일부 슬러지는 잉여 슬러지로 폐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따라서 2차 침전지의 슬러지 침강성이 좋으면 그만큼 반송 슬러지 농도도 높아지고 또 폐기되는 슬러지의 농도도 높아져서 처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활성 슬러지법의 슬러지가 침강성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슬러지 지표입니다. SVI라고도 표시하는데 슬러지 볼륨 인덱스의 머리 글자입니다. SVI 값은 슬러지의 침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슬러지 1리터 즉 1000ml를 30분간 정치시킨 후 가라앉은 슬러지의 부피를 SV30이라고 하고 이 SV30에 1g의 mlss가 차지하는 부피를 밀리리터로 표시한 값입니다. 식으로 표시하면 SVI는 SV30 ml 값입니다. 곱하기 1000 나누기 초기의 mlss 농도입니다. SVI 값은 단위가 ml/g의 단위를 갖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SV30을 측정하고 초기 mlss 농도로부터 SVI 값을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SVI 값이 100 이하이면 침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150 이상이면 사상균 번식을 의심합니다. 사상균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겠는데 특히 침전지에서 침강성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제 4.14 SVI 값의 계산입니다. 포기조의 mlss 농도가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러지 1리터를 30분간 침강시켰더니 슬러지의 부피가 280ml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슬러지의 SVI 값을 구하고 침강성을 판단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로서 공식에 대입하면 SVI 값은 SV30 즉 280ml를 초기 mlss 농도 3000mg/L로 나누고 여기에 단위 환산을 위해 1000을 곱하면 93ml/g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SVI 값이 100 이하이므로 이 슬러지는 침강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